네, 대표님, 그 최근에 네. 그 대표님 그 신축 강의 들으신 네. 수강생들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네. 수강생이 있으실까요? 네. 사례 같은 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지금 사형생이 나고 있는 건물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요번 달하고 다음 달에 이제 준공이 나는데, 사례가 딱 극명하게 이제 나눠져요. 하나는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물이 하나가 준공이 났고, 또 하나는 차익형으로 해서 돈을 남기는 게 하나가 준공이 났어요. 두 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이 여자분인데 남편을 좀 일찍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으로 이사를 내려가시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지금 완공을 하셨는데, 주인 세대, 제일 꼭대기층 4층에는 주인 세대를 꾸몄는데 무려 70평. 본인이 쓰는 주인 세대만 70평을 꾸며졌어요.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들, 뭐 북카페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실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북카페로 꾸며서 자기 차 마시면서 책을 보고 밖을 쳐다보는 이런 공간도 만드셨고, 본인 침실도 거의 공주 방처럼 만들어서 파우더룸도 따로 하고 화장실하고 욕실도 따로 이렇게 만드시고,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살려고 따로 공간까지 이렇게 만드신 거죠. 2층하고 3층,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하고 3층이 11개 방이 있는데 투룸하고 원룸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730만 원. 그러니까 주인 세대에서 살면서 주거 해결하면서 2층, 3층에서 월세가 나오는 게 73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자로 나가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본인이 이제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돈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50대 후반에 아들은 이제 자기 돈벌이 하고 있고 혼자 살면서 600만 원이면 일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고 괜찮지 않아요? 아파트 깔고 앉아 있어 봐야 뭐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90대 할머니처럼 뭐 9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깔고 앉아있으면. 근데 얘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도로 신축을 하신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50세 이후에는 요 방향으로 가시라는 말씀이고, 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4호 건물이에요.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신축 수강생분들 중에서 9분이 돈을 모아서 이 건물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PM을 보긴 했는데 이 건물은 이제 완성이 사용 승인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저는 공동 투자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공동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 투자를 하는데 뭐 어떤 이상한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구좌로 3천만 원 구좌, 1,000만 원 구좌 해가지고 돈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공동 투자는 하지 마세요. 공동 투자를 하시려면 등기부 등본상에 내 이름이 거기에 주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5분의 1이든 뭐 10분의 1이든 간에 자기가 돈 들어간 금액만큼의 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누구 왜 뭐 8인 이렇게 돼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인으로 하되 이 법인의 주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인의 주주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AB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ABC라는 회사의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의 공동투자는 괜찮다. 왜냐면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내가 도장을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도 내가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공동투자여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공을 되게 많이 들였죠. 그 9명이 전부 한 10번 이상 전부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아마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건물이 이번 달에 지금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뭐 금액대별로 네. 각자마다 좀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종잣돈 가지고 있는 금액대도 다 다를 것이니까 네네. 금액대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1억 미만, 3억 미만, 5억 이상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일단 1억 미만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절대로 요즘에 경매에서 1억 미만을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하고 빌라로 간다? 주거용으로 간다? 답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 그러면 내가 아파트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억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뭐 70%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과연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1억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남기겠다고 하게 되면 30% 수익이잖아요. 자기 자금 대비를 했을 때. 네. 그러면은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3억짜리 아파트는 2억 9,900만 원에 낙찰될 겁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자기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나 빌라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연희동 사례 같은 거. 이분 아까 얼마 들었다 그랬어요? 7,600. 대출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어떤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대출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려면 아파트 빌라는 어렵다는 거죠. 주거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깔고 앉아있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연희동 같은 거, 그리고 제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걔는 좀 금액이 좀 크다고 하면 똑같은 형태인데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600평이지만 네네. 한 150평 정도 되는 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1억 미만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주거용에서 좀 탈피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그 탈피를 못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버냐면 학원만 돈을 벌어요. 계속 학원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1억 미만으로도 굉장히 고수익에 몇 억의 수익을 내는 아까 사례에 나왔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3억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들보다 더 범위가 넓어져서 뭐 공장이나 창고 같이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아니면 신축 사업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그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야하고 전답, 그러니까 대지가 아닌 것들을 대지로 만드는 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디벨로퍼거든요. 그러니까 임야나 전답을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허가를 통해서 대지화해서 창고도 짓고 뭐 다가구주택도 짓고. 그러니까 임야가 땅값 중에서 제일 싼 지목이 임야잖아요. 대지가 제일 비싸고. 임야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면, 평당 30만 원이라면 그 동네에서 대지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걔는 10배의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디벨로퍼, 진정한 디벨로퍼들이고, 그거를 제일 많이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냐? LH죠. 그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예전에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돈 되는 건 나라에서 했잖아요. 인삼, 전매, 담배, 전매, 소금도 전매. 돈 되는 거는 나라에서 한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게 뭐야? 임야하고 전답을 대지로 바꾸는 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에서, LH에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남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나도 할래 이렇게 덤벼드는 건데, 그렇게 대규모 아니고 소규모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200평짜리 땅, 300평짜리 임야 전답을 사서 위치를 물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얘를 대지로 만드는 거. 요게 또 한 3억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경매도 이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경매로 나온 물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다 보면은 하다가 만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누가 막 뭔가를 하다가 임야나 전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용 쪽으로만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볼 일이 없는 거. 임야 전답인데 그 땅 위에 뭔가를 막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은 뭐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대. 그런 땅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유찰이 굉장히 많이 돼요. 네네. 뭐 반값 이하로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걔네들을 낙찰을 받아서 내가 마무리를 해서 대지로 팔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했던 거 당연히 할 수 있고 3억이라면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신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축을 해서 그러니까 경매에서 어떤 접근을 하는 거하고 신축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개념을 좀 다르게 보는데, 왜 신축을 3억 이상이면 하라고 하냐면 경매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거를 잡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애를 이 위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축은 반대예요. 신축은 좋은 위치를 내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경매는 나와 있는 물건을 내가 그 위치에 가서 임장을 가서 얘가 이 위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는 거라면, 그렇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좋네, 굉장히 좋은 위치네,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 확실해요. 투자 수익이. 확실히. 예, 그래서 3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신축 쪽으로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신축 쪽으로 해서 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나중에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대로 하세요, 요대로. 그래서 제가 500만 원으로 이제 소액 아까 얘기했던 뭐 간석동하고 지방의 소형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해서 3억, 4억 정도의 돈을 만드는 게 한 7, 8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만드는 거였어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만드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근데 3천에서 1억이 되는 데는 한 1, 2년밖에 안 걸렸다고. 근데 1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또 1억, 1,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제일 오래 걸린 게 500에서 3천만 원 만드는 거. 왜냐면 저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이거 시작할 때 이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다 보니까 생활비는 월급은 전부 다 생활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로만 돈을 불려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00에서 3천까지 가는 데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3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되고 3억 되고 요게 전부 합쳐가지고 한 7, 8년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물론 경매도 병행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수익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편했다. 요런 어떤 프로로 지금 30대 분들이라면 이런 프로로 하시게 되면은 10년, 제가 한 15년 정도 걸렸으니까 건물 3개까지 만드는데 15년이고 저 건물 첫 번째 거를 내가 주인이 되는 데는 한 10년, 12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확인하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10년 안쪽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지. 정말 미친 듯이 했으니까.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